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AR 인베스트먼트 오연진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0월이 이제 코앞입니다. 10월 네. 다 막상 이제 닥치게 되는데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일본과 중국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본이 이제 10월 앞두고 소비세 인상 임박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인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아무래도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무엇이냐. 이걸 또 진단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팀장님? 네, 그래서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0월 1일을 기점으로 네. 일본의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소비세는 이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가 되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판매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가 인상된다라는 것은 일본에서 판매되는 사실상 모든 품목의 세금이 올라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인상폭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세를 인상하게 됐을 경우 기업은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매 위축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이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본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일본 내에서도 그 소비세 인상 전에 뭐 물품을 좀 사재기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본이 이런 소비세 인상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세를 인상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를 보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급증하는 그 사회보장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자금은 이제 대부분 사회보장비,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부분에 많이 쓰일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일본의 사회보장비는 이제 정부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했고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인구 고령화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보장비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소비세 인상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이제 부채 비율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OECD 국가의 그 전체적인 부채 비율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14%,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1위예요. 한국보다도 훨씬 높고 미국의 2배 이상입니다. 물론 그 일본의 국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5% 이상 그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 나라의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또 앞으로 세수를 확보할 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세 인상이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과거의 인상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그 2014년에 3%포인트의 소비세 인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2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의 그 실질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은 올해 초에 이제 반짝 반등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소비세 인상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아마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실질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좀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런 경제 충격에 대비해서 좀 완충 장치를 마련하려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 경감세율의 도입인데,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품에 대해서는 8% 소비세를 유지를 하고 뭐 주류라든지 이런 약간 그 사치성이 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10%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음식료라든지 뭐 매일 배달되는 신문 이런 것들은 8% 소비세가 이제 기존에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서 그 구입하는 음식료품 8% 소비세가 적용이 되는데 그걸 집에 가져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먹게 되면 이게 외식으로 평가가 돼서 10% 소비세를 또 부과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행 초기에는 아무래도 약간의 좀 혼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업들도 소비세 인상 충격을 줄이는 데 동참을 하고는 있어요. 일본 다수의 대기업들이
그 소비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관서 지역에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코스모 약품 같은 경우 모든 제품의 가격 동결을 공언을 했고요. 또 유명한 패스트푸드 업체인 뭐 KFC라든지 뭐 맥도날드도 제품 가격의 현행 유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자 충격이 아마 당장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행스럽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세수를 줄이는 요인인 것도 맞고 기업이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기업의 부담 요인인 것은 또 맞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기업의 실적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 일본의 소비 지표들이 정말로 위축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하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본이 소비세 인상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물가 인상에 대한 체감 온도가 높아지면서 구매력이 반대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기 위축 우려감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의 실적과 더불어서 향후 경제 지표는 잘 챙겨야 된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0월 앞두고 우리 중국 봐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내수 경기에 확실한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나올 만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예. 다음 달부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네. 중국의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10월 1일 국경절 연휴가 10월 7일까지 7일간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앞뒤로 또 주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기업에서는 10월 8일 이후에 또 휴가를 쓰라고 장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경절 연휴는 10일 이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11월 11일 광군제입니다. 그래서 중국판 그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요. 광군제가 시작되기 전 10월 말부터 알리바바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에서는 대규모의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월 1일부터 거의 연말까지 중국의 소비 시즌이 쭉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소비 시즌의 성과를 예측해 보려면 최근에 있었던 연휴의 소매 판매가 개선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연휴가 그 중국의 추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추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의 그 자국 내 여행객 수는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여행객의 70% 이상이 중추절의 문화 활동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부가적인 소비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이제 베이징의 야간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상점들의 영업 시간을 예전보다 좀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소매 판매도 증가를 했고 베이징시의 그 백화점 고객 트래픽량도 2배 이상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전 연휴에서 소비가 좀 개선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소비 시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소비 촉진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그 자동차 구매 완화 정책이죠. 그래서 중국의 9개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구이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구매 제한이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포화 상태라서 거기까지 이제 구매 제한 폐지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보급이 부족한 지역은 아직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구매 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풀어줄 것이고 이것이 소매 판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리커창 총리 역시도 적극적으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크게 밝힌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추가적인 그 세수 감면, 두 번째는 특수 채권의 발행, 세 번째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증가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감세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2조 위안 정도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은 소비세를 인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이 각각 이제 세금을 올리고 내리는 네.
약간 상반된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따른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중국의 소비 시즌,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 촉진 정책, 이런 것들이 먹혀들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그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8.2% 개선됐는데 예상치를 0.1%포인트 하회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소매 판매가 급격히 개선되고 7, 8월에 계속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소비 시즌을 계기로, 그래서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 9월 달, 10월 달까지 8%선 이상으로 좀 회복돼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그 9월 달, 10월 달에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 그 다음에 결국 다음 주 진행되는 국경절 연휴에 중국 내 매출 추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 경기를 예측하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경제 지표는 중요해 보입니다. 10월 중국에서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최근 소비 개선은 확인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도 적극적인 부양하겠다라는 의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약간 방향성이 다른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전에 알아야 할 중요 이슈 점검해 드렸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